네,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에 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취업신문고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대의 이름은 취업. 왔다가 사라지는 취업.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문제를 꽉 붙잡아드릴 남자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예, 자기소개에 이제 소스가 많이 떨어지셨나 봅니다. 야, 이제 가창력까지 뽐내주셨고요. 예. 자,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 Y스토리의 윤상혜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스토리 코치 윤성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취업신문고와 언제나 함께하는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 게 너무나도 없네요.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지.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배꼽 인사가 최고예요, 원래.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강주리 캐스터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고민 사연은요. 학원 강사로서의 불안정한 직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지방 국립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3년 임용고시 실패, 교육행정직 1년 경력, 그리고 모 여대 태솔 양성과정을 졸업 후에 현재는 2년차 영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31살 미혼녀입니다. 현재 있는 곳은 초등대상 전문 프랜차이즈의 직영 분원인데요. 최우수 분원으로 꼽히기도 했고 타 지점보다 안정적입니다.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영어 강사를 계속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 관련 자격증 이수 후 영어 교육 대학원을 진학한다. 두 번째는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 분야로 시군구 청소년 센터에서 근무를 한다. 세 번째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이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고민 상담자 주인공의 사연들 들어봤습니다. 일단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느껴지고요. 세 가지 대안을 일단 딱 저희에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학원 강사로서의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다른 길을 좀 모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억대 연봉을 받는 강사들도 많다라고 하는데요. 네. 만일 이제 그런 강사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학원 강사분들은 자신의 일자리에 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또 그분들은 상당히 그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문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일에 그래도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계신 걸로 봤을 때는 우리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도 30대가 되면 학원 강사를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 행복하다라면 좀 행복한 시간을 충분히 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보십시오. 30대 후반인데 아직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대 후반이세요? 네,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시죠? 40대 초반도 괜찮습니다. 네. 땡큐. 근데 우리가 항상 중도에 이렇게 미리 겁을 내서 중도에 하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충분하게 만끽하시면서 대신 미래를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오늘 그 방법들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래요. 네. 조금은 건물을 짓기도 전에 건물이 무너질 걸 걱정하는 미리.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 윤성혜 대표님은 딱 고민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영어를 잘하거나 좋아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영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현재 30대 초반 한국인, 네, 지금 모든 이렇게 고민의 상황을 좀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케이스 같은데요. 영어를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같이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 가장 큰 고민이 영어 강사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경력이 단절될까 봐 그게 지금 가장 두려우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엔
충분히 다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이 일도 당연히 지금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육아휴직이 쉬우면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업을 찾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그쵸. 쉽진 않습니다. 제한적이죠. 네네. 특히 지금 이분께서 주 강점은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인데 영어를 잘하면서 또 다른 것을 잘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어를 가르치는 일 쪽으로 주로 많이 빠지고 지금 그래서 강사를 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라면 특히 육아휴직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영어와 관련이 없이 새로운 커리어로 좀 준비를 하려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라면 특히나 또 육아휴직이라는 부분까지 다 챙기면서 하려는 일을 찾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금 1년을 쉬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1년을 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는 걸쳐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산휴가 3개월은 받으시고요. 육아 일을 조금은 걸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육아 얘기를 하니까 뭐 저의 미래의 모습일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육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네. 미래에? 아직 예. 아니고요. 미래에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우울했는데요. 계속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분이 계속 학원 강사 일을 좀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럼 추가로 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학원 강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학원을 운영하기는 두렵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 학생들한테 교감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학원 운영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덜컥 크게 차리는 것보다는 작게 차근하게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자신의 재능이나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저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인 게 뭐 영어 관련 자격증을 더 따볼까 아니면 영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큰 메리트가 있을지 궁금해요. 지금 영어 교육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것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네. 이분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교사 자격증을 따는 것 말고는 메리트가 없는데요 라고 본인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특히 이제 영어 교육 대학원을 가려면 지금 영어 학사가 없기 때문에 또 사이버로 영어 그 학사를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는 이유가 오히려 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면 그래도 조금 추천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연히 대학원 졸업장이 있으면 내가 기회가 하나 더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다라면 오히려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강의를 계속 하시면서 뭐 외부 강의도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뭐 굳이 다른 직업 계획을 세운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학원 창업이 만약 부담스럽다라면 저는 개인 교습소처럼 작게 공부방처럼 시작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학원 이외에 외부 교육도 저는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뭐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학부모, 교사, 학생들 특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 대학 강단에 들어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석박사 학위가 그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만약 한 분야의 이제 전문 서적을 저술하실 수 있다라면 그런 석박사 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외부 특강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커리어 체인지를 준비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아예 좀 뭐 상담 쪽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 좀 다른 분야죠. 어떻게 예, 예. 보면 커리어 체인지 참 매력적인 말입니다. 네. 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잖아요. 커리어를 체인지한다는 분.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오늘 계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커리어 체인지를 해서 제2의 삶을 산다면 어떤 직업으로 나는 체인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뭐 막연하게나 아니면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네. 네,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서 뭐 제가 이분한테 건물 무너질 거 왜 벌써 걱정하냐 했는데 제가 좀 사실 그런 케이스예요. 이제 나이가 40대가 돼서도 방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늘 있으니까 이제 다른 일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저도.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습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창피하지만 장사하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어떤 제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방송 오래 했던 걸 이용해서 좀 장사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장사. 네. 저도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처럼 정말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 이제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좀 잡지를 못했어요. 방향을.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혹시 우리 주리 씨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좀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요. 행복한 엄마가 꿈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점점 크면서 드는 생각이요. 능력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능력도 돼야 엄마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돈도 잘 버는 그런 능력 있는 엄마가 좀 되고 싶어요. 방송인에서 커리어 체인지를 통해서 그냥 전업주부가 되겠다는. 돈도 벌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능력 있는. 그게 이제 미래 목표. 파워블록 괜찮을까요? 아니 저는 커리어 체인지 왜 안 물어보십니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굳이.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수만 될 수 있다면 내 영혼을 팔겠다.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강의나 잘하세요. 그래서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나 잘하세요. 아니 지금 너무 잘 나가시는 강사님인데 굳이 가수로 도전하기엔 좀 위험하시지 않을까 싶고. 저도 있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어릴 적부터 저의 인생의 어떤 기간을 이름을 지었어요. 네이밍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서예를 막 열심히 배운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서예 배우는 기간 그리고 뭐 저의 이렇게 막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은 아지랑이 시절 그리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성에 대해서 눈을 뜰 때는 에로틱 시즌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는데 재밌는 분이에요. 네, 뭐 수영을 열심히 배울 때는 저는 그때 이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의 기술을 연마하는 시기다. 중학교 2학년 때 수영 배웠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시기는 저는 스토리텔링 혹은 스토리 코치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것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저는 여행 작가라든지 아니면 한국어, 저 이렇게 국어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와 관련한 어떤 뭐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컨설팅 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커리어 체인지를 할 때는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시간과 돈이 든다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어떤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나이가 좀 이제 점점 되어갈수록 미리 취미생활로라든지 아니면 내가 주변에 하는 사람을 보는 것 이런 것들로 경험을 미리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큰 승부수를 던지는 것 정도는 조금 피하고 준비 기간을 조금 가지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분께 좀 그렇게 조언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게 커리어 체인지죠. 이분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교수님? 커리어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표부터 덜컥 쓰고 일자리부터 박차고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해서도 성공할 수도 있긴 한데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고 사표를 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직업에 만족하고 계신 만큼 일을 하시면서 좀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진로 방향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영어 분야를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혀 다른 분야에 또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두 번째로 왜 생각하시는 그 분야 있잖아요. 청소년 상담 분야나 이런 거는 또 저희 정철상 교수님께서 전문가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 분야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지 자세하게 잘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배우면서 학문적으로 배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또 민간 교육 과정들도 많아서 그런 교육 과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개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방송에서 제 교육 과정 광고하려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요. 충분히 뭐 활용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한 4년간 취업 진로 지도 전문가 양성을 해와서 한 200명 정도
양성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 16년 동안 이제 취업 진로 분야에서 일을 해왔었고 누구보다도 취업 진로 분야에서 갈등이 많아서 좀 더 대한민국의 진로 성숙도를 높이고 싶다라는 뜻으로 네. 전문가들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학원 강사하시면서 저희 교육을 받고 대학 교수가 되신 분도 계시니까 잠시 후 뵙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이렇게 진로 교육을 추천해 주셨네요. 그래요. 네. 좋은 고민이시라면 정철생 교수님을 한번 그래요. 찾아가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예. 풍미를 취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값.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제시한 마지막 대안이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였어요. 네.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또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서 네.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 뭐 교육연맹 아니면은 협회 그리고 교사 모임 이런 곳에 좀 연락을 드려서 미리 좀 알아봤는데요. 네, 네.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건은 무조건 이제 전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대안학교 교사가 되는 경우가 한 70~80%고 네. 20~30%는 그렇지 않고도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학교별로 티오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공고를 알아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이 일반 교사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만의 어떤 그런 미션이라든지 마음속의 사명 같은 것 혹은 그 이전에 했던 활동이나 경험 그리고 나의 생각 같은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상에 잘 녹아 있거나 면접 때 그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경험을 좀 쌓거나 아니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대안학교 뭐 연맹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1년짜리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이수를 하면서 좀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또 많이 알아오셨네요. 네. 그리고 사실 또 이분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육아로 인한 아이를 낳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사실은 뭐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좀 갇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인생의 선배로서 또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좀 용기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선배라고 하기에는 별로 아직 아이가 없으시죠? 아이도 없고 나이 차이가 네 그렇지. 또래 친구로서. 네 그렇죠. 친구로서 제가 동료로서. 네네 제가 마음을 먹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꼭 육아를 한다고 해서 육아에만 전념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가는 중에 오히려 요즘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육아휴직을 물론 학원들이 잘 해주지는 않지만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대체 인력을 고용을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꽤 이제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또 받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인력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용주에게 조금 알려주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완전히 육아에만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본인의 그런 이 가치관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찾는 것을 먼저 좀 저 같으면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예. 사모님이 일을 결혼 전 이후에도 계속 하셨나요? 예, 계속 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예, 일은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저는 아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자유롭게 선택을 하길 꿈꾸고요. 사실은 각자가 원하는 선택이긴 하지만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만족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도 아내도 직장 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벌고 또 나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어서 자신은 일을 하길 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아와 일 병행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많은 이제 양가 어르신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또 정말 전문 주부처럼 일을 하거든요. 그게 남자들도 그게 중요해요, 진짜. 네. 그래서 일들 많이 하고 도와주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아내는 두 가지 일을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건 이제 선배로서의 이야기를 또 그래요. 해주셨고요. 아내분의 이야기. 어쨌든 너무 지금부터 미리 고민하지 마시고요. 닥쳐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취업신문고
빠짐없이 나오는 퀴즈 시간인데요. 네. 내가 만약 이 고민 상담자, 이 주인공이라면 나는 이런 선택을 하겠다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리 씨는 이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제가 이분이라면요, 저는 좀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요, 이상을 쫓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가장 빨리 제가 할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이상을 차츰차츰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정철상 교수님은 만약 이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앞으로 무조건 4, 5년간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합니다. 영어 강사 계속 하겠지만 대신 2가지 정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배웠던 영어 가르치는 노하우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식과 경험, 에피소드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한번 출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2번째로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면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정철상의 Perfect English 교수법. 앞에 P도 F 발음이에요? Perfect English 교수법. 영어 공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Perfect English 교수법. 예. 그래요. 예, 뭐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히려 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이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희 대표님도 최적의 해법을 한번 내려주실까요? 정 교수님과 조금 비슷한 의견인데요. 영어 강사를 하면서 나만의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뭐 그 브랜드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지금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또 청소년들과 호흡하는 일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소년과 영어를 접목한 어떤 브랜드라든지 혹은 영어 근데 확실한 것은 영어만 어중간하게 잘해서는요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무엇을 잘하는데 영어도 잘한다. 이런 브랜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잘하는 하나를 살려서 2개를 합친 그래서 본인만의 브랜드를 저 같으면 만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남들과 똑같아서는 최고가 될 수 없겠죠. 나만의 무기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고민 주신 분께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의 의뢰인에게 시원하게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불안정한 학원 강사로서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청춘에게 오늘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하지만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라! 좋습니다. 정말 이분이 이 얘기 듣고 좀 막혔던 답답했던 속이 뻥하고 좀 뚫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울림이 있을 거예요. 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고민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의 사연처럼 고민 많으신 분들은요. 정철상 교수님 커리어 노트 블로그죠. 고민 상담 Q&A에 비밀 댓글로 취업신문고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윤성희 대표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CEO@스토리랩.co.kr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취업신문고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